손흥민은 자신의 리그 마지막 경기인 본머스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희생을 선보였다. 바로 오늘 31일 23년도 리그 경기의 마지막인 본머스전을 치른 손흥민 선수의 희생이 다양한 현지 해설가들에게 극찬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진행된 본머스와의 경기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시안컵의 일정으로 토트넘의 모든 득점의 70% 이상에 관여를 해왔던 손흥민 선수가 빠질 수밖에 없는 한 달여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이며, 그러한 공백의 시간 사이 토트넘의 순위 하락은 사실상 확정이 지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늘 본머스와의 경기 직전 라커룸 인터뷰를 진행한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경기이다. 나는 결국 한 달 동안 토트넘에서 공백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그 사이 많은 리그 경기가 내가 없는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 현재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이 개인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큰 순위 하락을 맞이할 수 있고 선수들을 믿고는 있지만 내가 빠지는 것이 불편한 상황이다. 오늘 본머스와의 경기는 그러한 전략의 마지막 테스트와 다름없고 나는 오늘 모든 것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며 평소 진행하던 담담한 인터뷰와 달리 차분하고도 단호한 피드백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클루셉스키는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 상대의 유니폼을 VAR이 있는 페널티 박스에서 잡아끄는 실수를 저질러버렸고 곧바로 페널티킥을 헌납하며 브라이튼전에 최대 패배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기 때문인데요. 평소 페어플레이 정신과 희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러한 토트넘 미드필더 선수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늘 경기에서 또한 이러한 문제는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전반 초반 손흥민 선수는 강하게 본머스 수비진을 압박하며 원맨쇼에 가까운 압박 플레이를 선보였고 토트넘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는데요. 경기 전반 2분 손흥민 선수는 특유의 라인 브레이킹으로 역시나 본머스 수비 진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스위칭 능력을 보여주었고 아쉽게도 임팩트의 실패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경기 초반부터 시작된 손흥민 선수 특유의 라인 브레이킹 침투였기에 오늘 경기 상당히 컨디션이 좋은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심지어 이어진 전반 3분 특유의 축구 지능으로 볼을 일부러 흘려주는 노터치 패스까지 선보였고 사실상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의 공격 전개 아래 강한 공격 포인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스위칭 움직임은 득점골의 기회를 제공하고 말았는데요. 전반 9분 상대 골키퍼의 볼을 빼앗은 토트넘 공격 진영은 곧바로 사르에게 패스가 이어졌고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사르의 슈팅 공간을 위해 밑으로 스위칭하는 움직임을 발동, 곧바로 사르의 오른발 슈팅각을 만들어주며 토트넘은 1대0으로 경기를 리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인 손흥민 선수의 센스 있는 움직임에 앙리 감독은 단순해 보이지만 수비 인원을 혼란시키기 위한 지능적인 더미런이었다며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고 나섰는데요. 심지어 전반 18분에는 본머스 수비 진영 6명을 무력화시키는 노룩 패스로 히샬리송에게 킬패스를 이어나갔지만 옵사이드로 착각한 히샬리송의 어처구니 없는 움직임으로 또 한 골의 추가골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왼쪽 사이드 진영을 강하게 침투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특유의 드리블 능력으로 왼쪽 진영을 계속해서 무력화시켰고 이미 전반전 손흥민 선수에게서 공격 전개의 80%가 시작되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이어진 전반 24분 히샬리송의 역습 패스를 이어받은 손흥민 선수는 무려 40m가 넘는 거리를 단독 돌파로 뚫어냈고 특유의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으로 상대 골키퍼 앞까지 순식간에 도달했는데요. 하지만 본머스 골키퍼 네트는 순간적으로 다리를 오므리며 결정적인 골을 방어,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토트넘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엄청난 우박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후반 51분 손흥민 선수의 수비 진영에서 시작된 역습 전개는 삼각편대의 패스로 이어지며 순식간에 상대 수비 진영 깊숙이 도달했고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볼을 건네받은 뒤 히샬리송에게 정말 그림 같은 공간 패스를 건넸으나 히샬리송이 다시 한번 터져나온 어처구니 없는 슈팅 임팩트로 허무하게 득점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당 장면을 본 축구 전문가들은 히샬리송이 손흥민의 패스에서 단 한 골이라도 넣었다면 지금 스코어가 3대0이었을 것이라며 분노한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 히샬리송 또한 자신의 실력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손흥민 선수는 상당히 이타적인 희생정신과 함께 양질의 패스를 공격진에게 이어나갔으나 히샬리송과 존스는 이를 전혀 받아먹지 못하는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손흥민 선수의 새해 첫 센세이셔널은 터져버리고 말았는데요. 후반 70분 계속해서 좋은 침투를 보여왔던 손흥민 선수는 순간적으로 뒤로 리턴된 공을 라인 브레이킹으로 그대로 받아냈고 각이 거의 없는 파포스트를 바라보는 왼발 슈팅으로 그대로 골망을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당 장면을 본 축구 전문가들은 오직 손흥민이었기에 가능했던 말이 안 되는 골이라며 경악하는 반응을 보였고 해설을 직접 진행하던 퍼디난드 또한 놀랍다는 말을 반복하며 손흥민 선수의 무각슛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본머스와의 경기가 모두 끝난 직후 손흥민 선수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엄청난 극찬을 받았고 실제로 현지 분석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퍼디난드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팀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선수로서의 경험도 가지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도 토트넘은 몇몇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보인다. 그들은 여전히 손흥민의 플레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와 윙포워드를 오가며 이번 경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보였지만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토트넘의 조직력은 아직도 부족하다라며 계속해서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선수들의 이기심으로 시작된 조직력의 문제를 지적. 이제는 손흥민의 원맨쇼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다소 격앙된 해설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토트넘은 주전 1군 선수들이 무려 10명 이상 시즌아웃이 되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상황이고, 실제로 오늘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또한 필드 경험이 전혀 없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이 경기의 공백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팀의 조직력을 항상 신경 쓰며 피드백을 아끼지 않았던 손흥민 선수였기에 이러한 토트넘의 조직력 문제는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고, 이제는 자신에게 패스마저 연결하지 않고 득점 기회를 날려버리는 미드필더 라인은 갱생조차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머스와의 경기 직후 손흥민 선수는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토트넘에서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오늘과 같은 미드필더 조직력과 수비 실수를 선보인다면 손흥민 선수가 없는 사이 득점력마저 저조한 토트넘의 순위 하락은 사실상 이미 불보듯 뻔한 상황. 최근 토트넘의 정규리그 경기 기록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득점과 도움 부분에서 무려 70%에 육박하는 공격 전개를 담당하고 있고, 매우 특이하게도 득점 순위권에 있는 다른 클럽팀의 공격수들보다 미드필더진에서 패스를 건네받은 횟수는 너무나 저조한 지표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는 결국 현재 토트넘의 미드필더에서 공격진으로 이어지는 패스 자체가 거의 없다는 처참한 현실과 같은 상태이고, 실제로 미드필더 라인을 주로 담당하는 브레넌 존슨과 클루셉스키 그리고 브라이언 힐은 최근의 경기들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한 노마크 득점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슛을 내버리는 대형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본머스와의 경기 직후 항상 주장 인터뷰를 진행해왔던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경기 직전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기였기에 더욱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강한 피드백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경기 직후 스카이 스포츠와 주장 인터뷰를 진행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는 현재 토트넘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경기나 마찬가지였다. 1군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큰 공백이 발생한 것은 맞으나 우리는 지금의 시기를 잘 넘겨야 한다. 하지만 몇몇 선수들은 아직도 조직력이 합류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곧 팀의 득점 실패와 실점이라는 경기 기록으로 이어진다. 나는 오늘 경기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공백을 가지게 되고 내가 없는 사이 선수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아직 토트넘 2군 선수들은 많은 발전을 해야 한다라며 다소 뼈있는 피드백 인터뷰를 진행, 자신이 없는 공백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감까지 드러내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의 공격 전개에서 핵심을 담당하고 득점을 기록해왔던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없는 사이 토트넘의 순위 하락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면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로서는 이러한 뼈있는 피드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리고 역시나 이러한 생각은 손흥민 선수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박싱데이 토트넘의 경기를 직접 중계하던 랑리 감독의 발언에 따르면 손흥민을 보면 너무나 헌신적인 선수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 지금까지 큰 부상 없이 모든 포지션과 라인에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고, 사실상 공격 전개에서의 자유로운 프리로를 해주는 손흥민이 아니었다면 지금 토트넘은 하위권에 직행했어야 하는 실력이다. 미드필더와 수비진들은 사실상 2군에 가까운 선수 구성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또한 손흥민보다 선수들의 조율에 대한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2군 선수들이 자신에게 온 정규리그 경기 선발 출전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이기적인 욕심이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팀의 승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토트넘에서 팀의 승리를 신경 쓰고 있는 선수는 오직 손흥민뿐이다. 오늘 경기 또한 손흥민만이 모든 것을 쏟아냈다라며 다소 분노한 듯한 해설 발언을 직접 전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손흥민 선수의 희생을 알아보는 동료 선수들과 해설진들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 다가오는 아시안컵 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프리미어리그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더는 희생하지 않는 이적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